윤 전 대통령이요 당시 또 한 번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최후 진술 59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를 언급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만기가 되고 있다는데 집에 돌아갈 생각 거의 안 하고 있다. 아내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뭐 하겠냐? 이 발언에 대해서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렇게 비판성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집에 내 부인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과연 최후 진술 성격을 갖고 있는 저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이유가 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오히려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을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저 윤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계속 생각일 텐데 오히려 거기에 엮여서 정말 인생의 패망의 길로 접어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군인들 별로 따지면 수십 개의 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쯤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저게 왜 집에 갈 마음이 없다, 집에 부인도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석방될 그런 그 석방을 위해서 다른 것을 액션을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에둘러서 하는 건데요.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좀 본인의 그 생각 외로 피해를 본 어떤 군인 또 공무원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지 본인의 석방 문제, 집에 부인이 없다는 문제 이거는 최후 진술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조갑재 대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 현재 조갑재 대표가 진정한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우회적으로 저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적으로 뭔가 조금 비아냥을 한 것이죠. 비난보다도요. 예. 질서 유지 대신에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것이 바로 조갑재 대표의 지금까지 얘기인데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인지 결핍 수준까지 느꼈다라고 하는 게 조 대표의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최후 진술 성격의 말로써 저렇게 이 본인의 어떤 가장 개인적인 일, 집에 돌아가는 문제, 집에 아내가 없다는 문제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정말로 적절치 않다. 전직 대통령답진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59분간의 최후 진술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계엄 야당 탓이다도 있었어요, 김기웅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도 없는데 아내도 없는데 이게 내가 안 가겠다 그 취지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날 1차 공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게 뭐냐? 체포방해 혐의 관련됐죠. 예, 그리고 선고죠. 국무회의 관련해서 심의권 방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본 재판인 내란 혐의 관련해서 아직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예단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나 아니면 특검이 볼 때는 구속이 이제 6개월 지나면 만기가 되는 게 1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기되려는 게 내가 구속에서 벗어나서 풀려나고 싶어서 연기해달라는 게 아니다. 재판을 내란 재판부터 하고 그 이후에 체포방해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풀려나고 싶어서가 아니다. 어차피 내가 풀려나더라도 아내가 없다는 취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내 부분을 방점으로 둔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꼭 그 아내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해석을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기훈 의원님 전체적으로 최후 진술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최후 진술이었고요.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 인정이라든가 법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혀 뭐 고려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둘을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도 마지막 재판에서는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모든 책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감옥이든 죽음이든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은 합니다. 물론 내심은 본인이 정당하였다라고 앞에 설명은 했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 있는 최후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국민적 관심, 내란 사건에서의 대통령의 재판이라면 그 정도 말씀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책임을 떠넘기고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의 어떤 심각성, 국민들이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전직 정치 검사의 비루한 메시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률에 현행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법원까지 3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없다. 이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게요.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총칼을 들고 국회에 쳐들어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최종심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다 이 사람의 내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